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조유종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4시 카타르 알코르에 위치한 알베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전 후토크 진행하겠습니다. 이날 경기는 프랑스가 잉글랜드를 2대1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제가 이번 대회 모든 경기를 풀로 지켜본 건 아니지만 감히 말하자면 이번 대회, 특히 토너먼트로 제한하면 최고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선 이제 다른 경기들은 좀 양팀 다 소극적이거나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어느 시점까지는 굉장히 좀 지루하게 경기가 진행되는 영상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는 프랑스, 잉글랜드 양팀 모두 굉장히 빠른 템포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경기가 됐습니다. 볼리 선정 MOM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앙투안 그리즈만을 골라봤습니다. 그리즈만은 이번 대회 내내 굉장히 헌신적인 활약을 펼쳐주고 있죠. 4년 전에 프랑스가 우승을 차지했던 2018 러시아 월드컵 때도 주전으로 뛰었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공격수에 가까운 역할이었습니다. 공격을 이제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4골로 대회 팀 내 이제 최다 득점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2-3-1 포메이션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으면서 조금 더 미드필더 성향이 짙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서 공을 연계를 하고 하는 역할을 해줬고요. 공이 전방으로 이동을 하면 재빨리 또 전방으로 뛰어가서 특히 주로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면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수비 가담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인 아드리앙 라비오, 오렐리앙 추아메니아 같은 라인을 형성하면서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뛰는 선수들은 좀 날카로움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즈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날 어시스트도 2차례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골 장면에서는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었을 텐데요. 두 번째 결승골이 된 지루의 득점 장면에서는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면서 득점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냈습니다. 그리즈만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이날 그리즈만은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그 대신에 동료의 슛으로 이어진 키패스가 2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 공중볼 경합 성공 2회, 그리고 드리블 성공 1회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수비적으로도 기여했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동시에 태클 성공도 2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스 성공률은 88%였습니다. 이게 조금 떨어진 기록이거든요. 후반에. 전반에까지만 해도 패스 성공률이 96%가 넘었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활약을 전체로 통틀 수 있는 기록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날 그리즈만의 개인 점유율, 혼자 공을 잡고 있었던 시간의 비율은 5.2%에 달했습니다. 이는 이제 프랑스 선수들 중에 최다 기록이었는데요. 보통 수비수들이 개인 점유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뒤쪽에서 안정적으로 공을 전개하고 천천히 공을 전개하니까,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그리즈만이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공을 소유하면서 공격을 전개하고 경기를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선수 한 명을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리비에 지루입니다. 사실 올리비에 지루는 결승골을 넣기 이전까지 사실 이날 경기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즈만이라던가 킬리안 음바페라던가 라비오나 추아메니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주목받는 경기는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스트라이커는 골만 넣으면 되겠죠. 후반에 결정적인 골을 넣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득점 장면 직전에 바로 한번 예열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후반 32분 라비오가 올린 크로스를 덴벨레가 머리로 떨어뜨려줬고, 이제 지루가 이것을 바로 슈팅으로 이으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을 시도했는데, 이게 픽포드 골키퍼 선방이 막혔습니다. 사실 픽포드 골키퍼가 굉장히 잘한 플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루의 슈팅이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이 장면 이후로 어쨌든 득점을 기록해서 지루는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곧장 이어진 코너킥에서 잉글랜드 수비가 한 차례 걷어낸 이후에 프랑스가 다시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리즈만의 크로스가 올라왔고 지루가 가까운 포스트 쪽에서 헤딩을 시도했습니다. 해리 메가웨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시도한 슈팅이었는데요. 이게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루는 이번 대회에서 득점을 많이 하고 있죠. 지난 대회에서는 사실 주전으로 뛰었는데 그때는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꾸준히 골을 넣으면서 스트라이커 본연의 임무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16강전 득점으로 인해서 프랑스 역대 최다 득점자 앙리를 넘어서서 단독 1위로 올라섰는데요. 이날 경기에 한 골을 더 추가하면서 기록을 53골로 늘렸습니다. 이번엔 잉글랜드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잉글랜드 스트라이커 케인은 이날 좀 천당과 지옥을 오간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몸놀림이 가벼웠습니다. 슈팅이나 패스 모두 날카로웠고요.
이제 뭐 공격 포인트 기록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전방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잉글랜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9분 동점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잉글랜드가 먼저 선취골을 내준 상황에서 사카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제 걸려 넘어졌고 슈아메니에게 걸려 넘어졌죠. 그리고 이 페널티킥을 얻어낸 거에 키커로 케인이 나섰습니다. 케인의 슈팅이 왼쪽 구석으로 향했고요. 이게 골망을 흔들면서 잉글랜드는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 골은 이제 케인의 월드컵 페널티킥 통산 4번째 득점이었다라고 합니다. 스포츠 통계업체 옵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승부차기를 제외하고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기록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옵타에서 이 기록을 설명하면서 해리 케인이 굉장히 페널티킥을 잘 찬다, 믿을만한 스트라이커다라고 하면서 릴라이어블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뭐 복선이었는지 바로 다음에 페널티킥을 다시 한번 얻었는데 그때 결정적인 실축을 하고 말았습니다. 후반 39분 메이슨 마운트가 테오 에르난데스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잉글랜드가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주심이 직접 확인을 하고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는데요. 케인이 다시 키커로 나섰는데 이 슈팅은 높이 떠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뭐 팀 동료인 요리스와의 맞대결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뭐 아무래도 서로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부담이 됐을 텐데 골키퍼보다는 키커가 아무래도 페널티킥 상황에서는 더 부담이 되겠죠. 첫 골 장면 때도 사실 득점에 성공하긴 했지만 케인이 공을 차기 전에 공을 다시 한번 만지면서 위치를 재조정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뺏고 조금 더 생각이 많아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두 번째 페널티킥을 놓치면서 잉글랜드가 이 득점을 성공했으면 2대2로 따라붙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결국 탈락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요리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요리스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리스는 이날 경기가 A매치 143번째 경기였습니다. 릴리앙 티란을 제치고 프랑스 A매치 역대 최다 출전 1위로 드디어 등극을 했습니다. 뭐 자신의 기록 등극을 이제 기록 달성을 자축하듯 활약도 굉장히 준수했는데요. 전반 22분에는 케인이 우파메카노를 등지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돌아서 슈팅을 시도했는데 빠른 판단으로 달려나와 이 슈팅을 저지했습니다. 전반 29분에는 케인의 중거리 슛을 저지하기도 했고요. 후반 2분에는 코너킥에서 이어진 벨링엄의 슈팅도 막아냈습니다. 요리스 이야기만 할 수 없겠죠. 픽포드도 굉장히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지루 이야기를 할 때 말했던 대로 지루의 슈팅을 막아낸 것도 포함해서 라비오의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도 있었는데 이런 슈팅들을 잘 막아냈습니다. 비록 두 골을 허용해서 패배를 허용하긴 했지만 픽포드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프랑스가 잉글랜드를 꺾어내면서 드디어 준결승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스는 일찌감치 떨쳐냈죠. 잉글랜드 상대로 이번 경기가 월드컵 첫 승이기도 했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는 모두 패배를 했었는데요. 1982년 이후 40년 만에 만난 경기에서 드디어 승리를 챙기면서 올해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라이벌이죠. 이 라이벌인 잉글랜드를 꺾고 준결승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상대는 미리 결정된 대로 모로코가 결정이 됐고요. 15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 오전 4시에 이날 8강전이 열렸던 곳과 같은 알베이트 스타디움에서 프랑스와 모로코가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됐습니다.